이원석 검찰총장 검사를 향한 민주당의 이른바 묻지마식 탄핵에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검사 탄핵안 발의 직후 기자회견까지 열었고 작심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입니다.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천망회회 소위 블루.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근 뜻이 보이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검사 몇 명을 탄핵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있는 죄가 줄어들지도 형사처벌을 모면할 수도 없습니다. 네, 천망회회 소위 블루. 검사 몇 명을 탄핵한다고 해서 하늘의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최병무 국장께요. 우리나라 검사들이 약 2천 수백 명쯤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저렇게 검사를 일단 탄핵 소추를 발의를 하면은 헌재에서 나중에 어떤 결정이 나오든 그것과 무관하게 검사들이 주눅이 좀 들지 않을까요? 들 가능성이 꽤 있죠. 네. 뭐 검사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본인들의 탄핵뿐만 아니고 이제 법사위에서 뭐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해당 검사 법사위에 출석시켜서 이제 그 수많은 민주당 의원들 거기에 뭐 대장동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 검사를 상대로 해서 아마 십자포화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 검사가 거기에 제대로 자기가 한 수사에 대한 답변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검사에 대해서 그 탄핵 수출을 추진하면 일단 탄핵이 되면 업무가 정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보면 그 공소 유지하는데 참석을 못하게 되죠. 네. 아마 이런 점들을 노리고 결국 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면 어떤 일에 처하게 된다 하는 일종의 본보기를 보여주겠다. 네. 뭐 이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에 대한 압박뿐만 아니고 아마 저게 판사에 대한 압박까지도 결국 하게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압박용으로 그 지금 이 탄핵 카드를 끄집어낸 것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가서 기각이 되는 건 또 한참 뒤에 벌어질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또 국민들도 뭐 망각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일종의 기대 뭐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연속으로 탄핵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서 이제 숫자를 헤아려 본 것 같은데요. 검사 탄핵만 9번째라는 말이 네네. 나오고 뭐 전체를 다 헤아려 봤더니 이제 방통위원장, 국무위원들 다 합해서 뭐 13번째가 있었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되는 탄핵에 대해서 네. 이른바 묻지마 탄핵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이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 일반 법안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이제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국회에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도 행사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탄핵소추안을 만약에 그 다수 의석을 무기로 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네. 결국 이거를 그 나중에 무산시킬 수 있는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에 167일이 걸렸습니다. 네. 그러면 행정안전부가 장관 없는 상태에서 167일을 업무 공백을 사실상 겪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네. 뭐 장관 대행이 있다고는 하지만. 네, 아무튼 5달이 넘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그 검사가 만약에 탄핵을 받았다 그러면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공소유지에도 참석할 수가 없고 뭐 수사에도 참여할 수가 없고 아마 이런 걸 노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에 헌재에서 기각되면 그 후폭풍이 만약에 대단히 크다 그러면 이런 일을 못할 텐데 네. 지금 아쉽게도 또 국민들이 한 5, 6개월 지나면 이 부분을 그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아마 이런 일종의 이재명 전 대표식 정치 기술 뭐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준욱 대변인께요. 지금 이제 검사 4명에 대해서는 탄핵 뭐 소추안이 이제 접수가 됐는데
발의가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 국회에 있는 국민청원에 보면은 대통령 탄핵에 청원을 참석한 사람들이 뭐 어제 90만 명이 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매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생각의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정확하게? 지금 그 국회의 국민청원으로 네. 해서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올라와 있는 것 이것은 지금 정당과 특히 민주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네. 국민들께서 본인들께서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청원을 할 수 있거든요. 입법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입법 청원이 한 달 동안 5만 명 이상이 되면 상임위원회로 회부가 돼서 거기서 논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한 논의를 해달라라는 것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바도 없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직 이게 7월 20일까지가 입법 청원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끝난 이후에 법사위로 넘어오게 되면 그때 논의를 한번 보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지금 뭐 이것을 당 차원에서 그 탄핵안에 대한 이 탄핵 청원에 대해서 어떤 큰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만약 대통령 탄핵 얘기가 이제 가령 입법 그 국민청원이 뭐 100만 명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그게 국민의힘이 앞장서겠습니까? 어차피 이제 야당 쪽에서 앞장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역풍을 이제 민주당이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검사 탄핵 이 소추안을 이제 접수를 한 것 역시도 이것을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혹시 그 반작용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지 않겠는지요? 그래서 이번에 검사 네 분의 탄핵도 네. 바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고 헌법재판소로 넘기지 않고요. 네. 법사위에다가 회부를 한 겁니다. 법사위에서 탄핵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따져보라. 네. 그런 부분들을 거쳐서 거기에서 적절하다라는 판단이 나오면 헌법재판소로 넘기겠다는 것이고요. 본회의로 넘기겠다는 거. 그렇죠. 네. 본회의로 넘겨서 표결 이후에 헌법재판소로 넘기겠다는 것이고요. 네.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입법 청원이 들어온 것도 이게 탄핵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탄핵에 대한 적절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 적절한 사유가 있는지 그 사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법사위에서 한번 치열하게 또 따져볼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그 말씀 기회를 주셨으니까 네. 좀 전에 이원석 총장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그냥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원석 총장께서 이재명 대표가 법이 있으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죄가 있으면 벌 받아야 되죠. 네. 그러나 똑같은 취지로 검사들도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네. 검사들의 이 검사복 아래로 숨어서 법에서 규정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처벌받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겠습니다. 근데 김 대변인이 말씀하신 거기까지는 참 옳은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검사들이 지금 뭐에 저촉이 됐는지 따져 보니까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혐의 사건을 수사를 지휘하거나 참여했던 검사들인데 그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정당이 민주당이었어요. 이러면은 다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 때문에 이재명 대표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핵 방탄이다 이렇게 네. 지금 말씀들을 주시는데 네. 그런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저희가 이번 차제에 검사들의 그런 그 무소불위의 권한에 대해서 또 불법, 위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눈 감고 있을 수는 없다. 이번 기회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하고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책임성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거에 검찰이 뭐 항상 정도만 걸어왔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이것이 민주당 쪽에서 봤을 때 온당하고 떳떳한 일이겠느냐 이제 이런 국민들의 지적과 평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